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 재활 로봇 개발의 중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를 안 하고 그냥 기술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150원 정도? 굉장히 좀 저렴한 센서입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실용화를 향해 다가서는 연구자. 사람들한테 당장에 쓸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위기를 넘어 행복을 만드는 로봇 공학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전 한 대학교의 기계공학과 실험실. 의료용 고글에 장갑, 그리고 방호복을 갖춰 입는 모습이 여느 공대 실험실과는 다른데요. 벗기 쉽게 만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터치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성에 맞게 기술들을 동시에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방호복도 만들어보고 일회용 방호복에서 쉽게 벗을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보고 덥고 답답하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통기나 냉각 장치 모듈도 만들고 그랬죠. 아이디어로 기술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박형순 박사입니다.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은 코로나19와의 사투.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 다가오는 여름, 다시 찜통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의료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연구팀. 기존 방호복의 단점을 해결한 스마트 방호복 시스템인데요. 다양한 방호복 중에서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능동통기 방호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등 쪽에서 외부에 시원한 공기를 들일 수 있도록 등 쪽에 통기 장치를 만져보시면 알 수 있는데 등 쪽이 약간 빵빵하게 부풀었고요. 이제 들여온 공기를 안에서 순환시킨 다음에 내보내기 위해서 사지 부분에 이렇게 배출부들이 있습니다. 이 방호복은 청량한 외부 공기를 내부로 들여보내고 덥고 습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주로 이제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많이 덥죠. 그래서 그 부분의 공기의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 유체역학 전공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어디에다가 이 팬을 배치했을 때 시원하게 하는 흐름이 될 것인가 이런 걸 파악해서 디자인한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안면부 온도를 체크한 결과 작동 3분 후 2도에서 4도가량 온도가 낮아짐을 확인했다는데요. 또한 극한의 환경을 대비한 아이디어도 돋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열전 소자를 사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에 보면 쿨링 시트 있잖아요. 그게 그 전기를 가했을 때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소자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배치를 해서 전기를 가했을 때 냉각이 되는 거예요. 불과 1.6kg의 휴대 가능한 소형 에어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키면은 여기 이제 찬 공기가 쭉 들어가는 거죠. 기존의 전동식 호흡 보호구는 보호복을 입었을 때 숨쉬기가 편하도록 공기 순환만 도와줬다면 박형순 박사팀이 개발한 경량 냉각기는 작동하면 20초 내로 약 7도가량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발생돼가지고 그때가 이제 봄이었는데 여름이 되면 엄청 더울 텐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냉각시킬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보다는 있는 기술을 잘 조합해서 빨리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좀 기존의 연구에 대한 접근법하고는 좀 달랐죠. 그래서 뭐 국가적인 시급성 때문에 시작한 거기도 하고 하니까 코로나19라는 범세계적 재난에 맞서기 위해 카이스트를 주축으로 한 과학기술인들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박형순 교수팀이 주도한 이동형 제균 탈의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방호복 외부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벗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서 주요 소매부나 허리 부분에 금속 단추를 매달아 놨어요. 그 부분을 고정시켜가지고 이 풋스위치를 밟으면 전자석에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각 주요 소매부랑 허리 부분에 방호복을 고정시킨 다음에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그 벗겨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존 방호복은 벗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불편함은 물론 감염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었는데요. 박형순 박사팀이 만든 장치는 전자석을 이용해 감염 위험 없이 손쉽게 방호복을 탈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에서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공학도들이다 보니까 멋있는 거 생각해서 아이언맨 수트처럼 이렇게 팔 딱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벗겨주는 뭐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실제 구현해서 실제 병원에서 쓰려고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겠죠. 그래서 계속 아이디어 회의 중에 전자석으로 탈착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편리하면서도 간단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한 겁니다. 연구팀은 기술을 개발하는 중에 또 한 가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폐기할 때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현재는 오염된 방호복을 누군가가 계속 접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올해는 그 자동 폐기하는 장치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호복을 이제 이렇게 전자석을 이용해서 벗어놓으면 밑에서 그 공기로 그걸 빨아들여서 폐기함까지 옮겨주고요. 그 폐기함에 그게 압착돼서 이렇게 방호복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이제 한 번에 여러 벌을 한 번에 그 소각 장소까지 가져가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험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박사. 왠지 개성이 물씬 풍기는 공간입니다. 카페 같아요. 네, 최근에 리모델을 했고요. 주 목적은 제가 평생을 연구하고 할 공간인데 좀 일할 맛 나게 자꾸 오고 싶게 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진짜 카페 같죠? 카페처럼 만들자가 컨셉이었어요. 학생들이 편안하게 와서 카페에서 얘기하듯이 만들자. 그게 컨셉이었어요. 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제로 스마트 방호복 관련 연구를 했지만 사실 뿌리는 로봇 전공자라는 박형순 박사. 대학원 시절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고 제어하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산업용 로봇인데요.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용접을 하는 로봇인데 무거운 용접기를 달고 움직이고 나면 이렇게 진동을 해서 용접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움직이면서도 진동이 없게 이렇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로봇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런 게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이런 로봇보다 좀 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욕구가 생겨나서 고민들을 하면서 바로 로봇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용 대상을 찾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활,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물리적으로 로봇이 도와주는 거는 너무 명백하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어요. 카레스2라는 저희 로봇 이름인데요. 사지가 마비된 척수 손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팔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아이마우스라고 눈동자를 추적을 해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선택하고 할 수 있게 척수 손상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중에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로봇이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죠. 그가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재활 로봇이라 불리며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았지만
예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했을 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는데요. 척추 손상 장애인 분 한 분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이걸 사서 써야 되는 분이니까 가격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건데 저희 모두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 이거 저분이 살 수 없을 만큼 비싸겠다. 재료값만 해도 이거는 저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실사용자가 쓰지 못할 거를 열심히 우리가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죄책감도 들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뭐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정말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죠. 그러면 재활에 로봇을 쓸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됐고 적용처가 있을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마침 그 시카고에 있는 재활병원 거기에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또 자리가 나서 거기에 이제 박사 후 과정으로 가게 됐죠. 흔히 로봇 전공자가 선택하는 유수의 연구기관이 아닌 병원을 택했지만 그곳에서 연구의 철학이 생겼다는데요. 복잡한 시스템은 병원 같은 데서는 살 수 있어요. 사실 비싸도. 근데 이렇게 복잡하면 의사나 물리치료사들은 싫어한다. 사용이 복잡해지면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간단한 걸 해야겠구나 뭐 그런 걸 좀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활 환자들한테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저렴하게 쓸 수 있을 만한 간단한 로봇들도 만들어 봤었고요. 로봇다운 로봇보다도 사용자에게 가까운 로봇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생체역학, 뇌과학 등 인체를 익히며 마침내 게임처럼 재미있게 재활 훈련을 하는 아이디어도 얻었는데요. 도전의 연속이었던 날들. 그 끝에 얻은 결실이 연구실 한켠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이제 그 경쟁을 뚫고 선정이 돼서 상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로봇 전공자인데 이 재활 자체에 좀 공헌을 했다 그런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의학과 의사도 아닌데 그렇죠. 그것도 로봇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동기부여가 됐죠. 좀 뿌듯하기도 하고 열심히 더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죠. 재활병원의 경험을 발판 삼아 한층 도약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곳은 미국 국립보건원 근무였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잊지 않는 건 언제나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돼요. 특히나 그 뇌 손상이나 물리적으로 다쳐서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로봇을 착용시켰을 때 편안한가 그리고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 로봇을 착용해서 움직이는 걸 막 반복 학습시켜주면 뇌 기능이 개선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한 질문들이죠. 근데 그런 질문들은 사실 로봇공학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죠. 그날 오후 요즘 박형순 박사팀이 한창 공들이는 연구가 있습니다. 진행 잘 되고 있어? 네, 좀 편안하게 잡고 편하게 잡을 수 있게. 수정하고 지금 그 실험 프로토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많이 됐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건 손 모양의 로봇인데요. 바로 로봇 의수를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좀 무겁게 잡고 싶으면은 단단하게 잡아주고 가볍게도 좀 잡아줄 수 있고. 잡는 방법이 좀 두 개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 의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로봇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잡고 싶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서 이제 움직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원래는 내가 저 물건을 이렇게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각각의 근육에 가는 명령어들이 뇌에서부터 나와서 근육이 움직여서 물건을 잡는 건데
그런 뇌에서 나오는 의도를 다 우리가 이제 로봇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신경을 다 다발다발 봐야 되는데 그 신경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연구팀이 개발한 의수는 뇌신경을 연결한다거나 기존 의수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손동작을 사전에 선택해주는 과정이 없어도 다양한 자세로 물체를 잡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현재 이제 의도 인식을 다른 식으로 하는 거죠. 로봇이 센서로 물체와의 내 손의 상대 위치는 어느 정도로 다가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면 로봇이 깨닫는 거죠. 아, 이 물건은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로봇의 각 손가락 끝에 있는 근접 센서가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손등에 있는 센서가 위치를 인식하는데요. 두 가지 센서로 얻은 데이터를 로봇이 인공지능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센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싸지 않아요? 센서 되게 간단한 센서를 사용해서 요거는 이제 물체가 다가가는 걸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 하나에는 한 150원 정도, 굉장히 좀 저렴한 센서입니다. 사용자는 물체를 잡으라는 명령만 내리면 되기에 더욱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역시 관점을 바꾼 결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수에 장착할 로봇 피부도 개발한 박형순 박사 연구팀. 기술의 빈틈을 찾는 아이디어를 역시나 사람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학생 연구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람 피부의 그 기계적인 구조 그거를 한번 똑같이 만들어 봤을 때 그런 물건을 잡는데 조작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냥 전체를 이제 실리콘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사람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방층이 가장 두꺼운 부분 중 하나인데 가공성층을 넣어서 삼청 피부를 만들었었고요. 연구팀은 사람의 피부 구조를 모사한 로봇 피부로 물체를 잡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험했는데요. 그 결과 사람의 3층 피부 구조가 현재 단층으로 이루어진 의수 피부에 비해 물체의 비틀림에 더욱 강하고 안정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단하면 힘에 대해서 강인하지만 깊이 잡진 못하고, 물렁물렁하면 힘에 대해서는 약하지만 깊이 잡을 수 있고. 근데 3층 구조를 쓰면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깊이도 잡으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초창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위기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생각의 전환을 시도한 박형순 박사.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그의 곁엔 언제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부터 바쁜 일과가 시작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한 번도 못 와서. 근데 테니스도 하세요? 예, 좀 이게 땀도 나고 이러면 건강에도 좋고 해서, 그리고 이게 배울 게 많거든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배운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완전 초보입니다. 지금 기간에 대비해서 빠르게 잘 습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바쁘셔서 자주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량 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요. 사실 그가 운동으로 얻으려 하는 건 또 있습니다. 힘빼라고 하시네요. 꽉 젓다가 망치를 이렇게 치듯이 한번 힘을 빼주고 탁,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대로 힘을 줘버리면 더 이상 힘을 못 줘요. 여기서 한번 탁 풀어주고 딱 치는 게 오히려 더 강하게 칠 수 있죠. 테니스 라켓이나 뭐 지구 스포츠 하는 거 많잖아요. 골프나 뭐 야구나.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의수가 그걸 잘 못 잡아요. 원래 이렇게 잡아야 플레이하기가 쉽죠. 근데 이렇게 직각으로 잡으면 치기가 어렵죠. 근데 이렇게 못 잡아요, 의수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의수를 만든 거는 있습니다. 라켓이 공에 맞을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팔은 어떻게, 궤적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그걸 하려면 최선의 근육 활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건 자꾸 연습을 통해서 체득하면서 뭐가 편리할지, 뭐가 핵심일지 이런 거를 좀 느껴보는 거죠. 네, 운동도 할 겸. 예. 박형순 박사에게 이곳은 운동하며 배우는 또 하나의 실험실인데요. 지금 하는 연구가 일상에 더 깊이 스며들게 하고 싶은 연구자의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박형순 박사가 사람의 근육에 대해 탐구하는 이유는 재활 연구의 기본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실험에는 어깨 근육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동작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자분들이 팔에 있는 여러 근육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방향으로 힘을 내보는 실험을 하는 장치인데요. 그 데이터로부터 근육들을 뭐 조화롭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평소에 자주 쓰는 근육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훈련으로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삼각근에서 근전도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근수축을 만들어내면 이 커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게임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 효과가 얼마나 있나 지금 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근육이 사용되는 패턴을 바꿔줄 수 있다면 실제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 방법이나 운동기구를 만드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훈련을 보조하는 도구로 뇌파 장비와 근전도 장비가 준비됐는데요. 뇌파랑 근전도 신호에서 미미하지만 내가 잡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조금씩 읽혀요. 근데 그 의도 조금 읽은 걸 가지고 로봇을 구동해서 잡는 거를 구현을 해주는 거죠. 또한 카메라로는 마커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단 하나의 의도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지금 카메라로 의도 인식하죠. 이분의 동작으로 그다음에 근전도 신호도 하죠. 그다음에 뇌파도 측정하죠.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의도를 읽어서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박형순 박사팀이 추구하는 연구 방향은 로봇이 환자의 의도를 읽는 단순한 재활 훈련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따뜻한 기술인데요. 다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고 이런 만성기 환자분들은 사실 회복이 거의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요즘 생각보다 기능이 너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좀 많이 희망을 가지고 좀 의미를 가지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가치관은 뭐냐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게 저희 가치예요.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교육 면에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국민이 쓰는 기술을 만들면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좋을 수 있는데 뭐 국가 경제도 많이 살리고 할 수 있는데 선진국이 될수록 그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계층들 그런 분들한테 더 신경을 써주고 배려를 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술은 고도화된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기에 박형순 박사는 돈이 되는 기술이 아닌 도움이 되는 기술을 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 지금도 그를 통해 누군가의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내 이름이 있어 왜? 뭐 있으신 것 같은데? 아 YTN 사이언스라 써있네. 깨지는 건가? 오, 감사해. 멋있네요. 로봇을 연구하기 위해 사람을 연구하는 로봇공학자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진짜 상 받은 기분인데요? 이걸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다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연구해온 과거를 좀 정리하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고요. 좋은 문구 담아서 상패도 주시니까, 감사패 주시니까 참 뭉클하네요. 보람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저기 올려놔야겠어요.